자, 오늘 드릴 말씀은 별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의외로 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천체망원경을 사려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못 샀고요. 그리고 거기에 돈도 문제였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보는 게 만만치 않아 가지고 잘 못 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자리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별자리 책을 어렸을 때 여러 개를 봤었어요. 그런데 찾은 별은 카시오페아하고 저거밖에 없죠. 북두칠성하고 그리고 북극성, 금성 이 정도. 인간이면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별자리 외에는 못 찾았는데, 근데 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꿈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별 볼 일도 없는데, 예전에는 진짜 이게 별 볼 일이 많았는데, 별을 보는 그 낭만이라는 게 있거든. 그 쏟아질 듯한 별.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 때는 알퐁스도대 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양치기인지 뭔지 아무튼 유목민 애가 혼자서 나가가지고 별을 보면서 오만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근데 그 유목민의 슬픔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목민의 사색적 경향,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농경민하고 달라서 어디 한 군데로 이동한 뒤에 주변으로 나가서 동물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하는 거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동물하고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별도 보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지. 그게 개인주의가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개인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밀농사와 관련된 개인주의. 그리고 밭이나 어떻게 보면 쌀농사가 가장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쌀농사는 동시에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밀농사는 이렇게 약간 순차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거라서 혼자서도 할 수 있대. 몇 명이서만 해도 할 수 있대. 논농사는 한꺼번에 떼거리로 막 집단 투입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집단주의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쌀농사, 하나는 대규모의 어떠한 대규모의 위협, 안 그러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왜 황하 문명이 발전했느냐라고 말할 때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황하가 바닥이 높아져요. 황토 때문에 계속 바닥이 고이면서 높아져요. 높아지면 그게 범람을 하고, 범람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하고 다릅니다. 일반 물이 범람하면 튀면 살아요. 조짐을 보고 튀면 살아. 근데 황토가 한번 밀려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황토야. 근데 이게 뚝이 터지면서 저 밑에 있는 황토 뻘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잖아요. 밀폐입니다. 밀폐. 그래서 개봉 근처에 저렇게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 개봉이 수도일 때, 송나라 때. 그래서 그것만 잘 이렇게 파내면 완전 밀폐돼서 그 당시 시대의 타임캡슐이 아마 그대로 있을 거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하거든. 저거는 폼페이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는 화산재에 있으면서 좀 사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폼페이 가보셨어요? 폼페이 가보면 거기 죽은 사람들 이렇게 모습들 해놨거든요. 구멍이 생긴 데에다가 석회를 부어 넣었더니 죽은 사람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화산재에 덮여서 죽는 그 모습이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지. 나중에 시신은 다 썼고. 근데 아마
이 진흙에 깔리면 이거는 그냥 밀폐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그냥 그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 아직 부패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화나 무슨 도자사나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축도, 예전에 목조 건축이 막 한 1000년 전께 그대로 나와버리면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중국 황한 문명과 관련해서 늘상 나오는 게 치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을 다스린다. 그리고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왕이 됩니다. 그게 하나라의 시조인 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규모 치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댐을, 쉽게 말해서 뚝을 막아야 된다고. 뚝을 막고 그걸 관리하고, 그게 중국 문명이 집단적인 구조를 띠는 중국 문명이 만들어진 배경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실제로 왜냐하면 화북 쪽은, 중국이 강남 쪽은 회수 이하 양자강 남쪽은 쌀농사가 되는데 그 북쪽은 밭농사밖에 안 돼요. 근데 밭농사는 그렇게까지 집단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또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쪽은 밭농사 중심이거든. 그러면 그렇게까지 집단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집단적인 풍토를 보이는 거는 계속 관계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야 되고, 그거는 대규모 공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논농사 중심이어서 더 집단주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국보다 오히려 더 집단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덜 집단적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개인에 대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강해.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충효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은 효가 앞쪽이에요. 효가 앞이고 그 다음에 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효는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집하고 관련된 부분, 부모와 나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충은 국가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이 앞서는 쪽이 더 집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충이 앞서고 그 다음에 중국은 효가 앞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되게 재밌어요. 그게 이제 시대마다 다른데 뭐가 있냐면,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아버지가 상을 당했어. 아버지 상이 났어. 자, 국가 명령을 어기고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아버지 상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명령이라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둘 중에 뭐가 우선순위일까? 둘 중에 뭐가 우선순위여야 욕을 덜 먹을까? 그게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이게 둘 다 굉장히 위험해. 나중에 상대방이 탄핵할 때는 저게 지일로 국가의 명을 어기더라, 임금님의 명을 어기더라, 이렇게 탄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쪽에 안 가면 저거는 금수만 또 못한 놈, 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불교는 여기서 뭘 택할까? 여러분은 뭘 택할 것 같아요? 효를 택하나요? 충도 그냥 뭐 동사무소에서 뭐 하세요 그 정도 일이 아니고 임금이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 김정은이 뭘 지시를 했어.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버지 상당했어. 야, 이거 굉장히 어렵다. 왕조국가에서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불교도 그렇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명당이 서산대사 그 상당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선조가 그때 뭐 임진왜란 시절이니까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려서 일을 시켰어. 그때 사명당은 선조 쪽을 택했습니다.
선조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국가 중심적인 사람인가?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비판하려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비판하려면 어용이네. 이렇게 비판하면 돼. 그리고 선조는,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암군 중에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 좀, 애가 좀 모질러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조선이 불운한 나라다.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잘 될 것 같은 성군 같은 기질의 문종과 정조는 창병으로 죽고, 좀 또라이 같은 선조 다음으로 또 이렇게 치면 뭐 연산군 이런 사람은 약간 환자예요. 그건 환자고, 연산군 사도세자는 환자고, 이제 좀 멍청하다라고 하면 선조가 아마 거의 1위로 꼽힐 거고, 그 다음에 꼽으면 인조죠. 인조 반정의 인조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멍청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도망도 못 가고 남한산성에서 잡힌 거 아니야. 처음에 정묘호란 났을 때 강화도로 튀었죠. 두 번째 병자호란 났을 때는 도망도 못 가고 잡혔죠.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하면 도망을 못 가. 도망가는 것도 정보가 있어야 돼. 정보가 있고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어. 근데 지가 날 춥다고, 아유, 추워서 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야, 추워도 죽게 생겼는데 가야지. 그리고 왕이 추워봐야 얼마나 춥겠어. 밑에 놈이 춥지. 우리 생각은 그런데, 추운데 꼭 가야 되나? 이런 정신 자세 하다가 결국은 못 갔거든.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 다 있어. 그래서, 누가 그 말 하던데, 마치, 인조의 판단은, 우리가 주식하는 거랑 똑같대. 들어가면 뒤집어진대. 나만 들어가면 문제가 된대. 딱 모든 판단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번은 맞출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될까 싶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좀 재밌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효 중심의 평가가 더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는 충 중심인데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효 중심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과 유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거는 면책으로, 처음에는 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특정한 그런 거를 봐서 좀 봐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 죽였을 때도,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인데 부모를 죽인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진짜 엄청난 사건이 한 명 있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전국을 달궜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버지를 죽였어. 뭐 그럴 수 있지.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투다가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거는 뭐 과실치사 뭐 이런 걸로 가능한 얘기잖아. 근데 자식들이 그 원수를,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잡아서 죽인 게 아니고 죽여서 배를 가르고 간을 씹었어요. 창자를 걸고 간을 씹어. 목에다가 걸고. 그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죽여도 사형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시체 훼손, 토막살인 뭐 이런 거잖아. 지금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아요? 지금도 법이 훨씬 강할걸? 과실치사로 죽이는 거하고 계획범죄에다가 이건 지금 시신 훼손이지. 시체 훼손까지 한 거니까. 그리고 간을 먹는다는 게 이게 그냥 순대를 사 먹지. 혹시 그 간을. 근데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도저히 이거는 원술에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럼 그쪽에는 자식이 없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반복돼야 되나? 근데 그 판결이 되게 재밌는 게 이걸 어떻게 판결할 건가? 엄청나게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인지상정상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판결이 나가요. 왜? 아니 부모의 원수인데 그건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구대천, 불공대천 이렇게 써요.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람. 불공, 함께 하늘을 이고 대천, 함께 불공이니까 공이 아니에요. 함께가 안 되는 거야. 하늘을 이고. 그러니까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거 큰 문제 없는데?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거 되게 재밌어.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윤리랑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유교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받는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을 누가 죽였어. 그래서 그걸 보복살인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보복살인을 했어. 그러면 정상 참작이 일부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형이 좀 감해질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못 나올 걸. 절대 못 나올 걸. 그러니까 윤리관이 다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구절이에요. 그거는 부모가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 생명의 본질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을 죽인 거야.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생명 얘기를 해드리겠고, 아무튼 유목문화하고 그 다음에 밀농사 문화 쪽은 거기가 이제 저게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보다는 개인적인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이 됐을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집단적이거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가장, 우리가 돼지 우리 소우리 할 때 그런 우리라니까. 그리고 뭐든지 다 우리라는 표현이 쓰여.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는 집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부집주야. 지부집주야. 집이고, 그 다음에 나라도 집이고, 국가다. 국가. 집이고, 나라도 집이고. 길에 다니는 사람은 아저씨, 아줌마, 그 삼촌과의 삼촌 관계고, 요즘은 서빙을 이모가 하고, 서빙을 이모가 하고, 은행을 우리 은행이 쓰고, 내 것도 아니고, 내 거 아닌데, 아쉬울 때는 우리 은행, 그 굉장히 나쁜 은행이거든. 아쉬울 때는 우리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좋을 때는 너네 은행,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뭐 배당 같은 거 남을 때는 지그들이 알아서 해먹고, 나중에 그 전에 부도 나서 우리 은행 된 거잖아요. IMF 때 기억나세요? 부도 나서 몇 개 뭉쳐가지고 정부 돈 때려 받고 만든 게 우리 은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사들은 경쟁력 없고 그런 회사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걸 정부 돈을 넣어서 자꾸 살려주고, 저는 그것도 사실은 불만이거든요.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거 뭐야, 채무자 빚 탕감해 주는 거 있잖아. 그걸 몇 번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빨 깎여물고 버틴다. 나 같아도 버틴다. 갚는 놈이 병신이 되는 세상이 벌어져. 아니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사람들은 아니겠지. 근데 끝에 몰려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냥 개인 파산해 가지고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 사고도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메꾸다가 안 된 거는 도와줘야 돼.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홈플러스도 사람들이 약간 싫어했던 이유가, 저렇게 처리했을 때 싫어했던 이유가 버틸만 한데 그냥 막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자기는 손을 털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논점이 굉장히 많거든. 되게 재밌는 거거든. 아니 그거를 오너가 판단하는 거지, 그거를 국민들이 막 지랄을 해가지고 정치권이랑 지랄을 해서 사재를 털어냈잖아. 자기 재산을 또 털었잖아. 사실 그것도 안 맞아. 그것도 안 맞아. 왜냐면 법인하고 개인은 다른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원칙이 없어. 원칙이 없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그거야. 내가 보기에는 제일 위험한 거는 인구가 부족하고 뭐 이래서 위험한 게 아니고 원칙이 없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선거 때 그게 많이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선거 때. 네, 선거 때. 저는 김대중 씨나 이런 분들은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이 전교조 같은 거 허용해 준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공무원이 노조가 어딨어, 세상에. 그럼 공무원을 그만둬야지.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교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사조직으로 있는 거지. 공무원이 노조를 만든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걸 허가를 내주면 되나?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빚 갚아주고 저런 거는 내가 잘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표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뚫고 들어와. 그러니까 저도 일 처리할 때 어떤 순간에 이렇게 변곡점을 넘으면 제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최대한 살려가려고 그래. 최대한 좋게 해서 살려가려고 그래. 그런데 저쪽에서 선을 너무 시게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절벽을 만듭니다. 그게 제 성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을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나고 소요가 나더라도 그거는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상 그래. 늘상 그래. 그러니까 쭉 봐줘. 쭉 참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다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거 회복 불능이다. 그러면 날립니다. 그리고 날릴 때는 잔인하게 날립니다. 잔인하게 날립니다. 늘상 그랬어. 늘상 그래 왔어요. 그게 제 성격 중에 하나인데, 그게 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원칙이 흔들리면 그 레지스탕스로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야지 조금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거 좋아하거든요. 제갈량이 그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거. 마속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고 얘를 키우려고 했는데 걔가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죽이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더라라고 하는 게 읍참마속이거든. 읍참마속.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를 이끄는 리더들에게는 그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고, 내 임기 때는 살짝 봐주고 이러잖아. 그럼 나중에는 충분한 방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좀 똑바르게 있었으면 좋겠어. 기준은 좀 세웠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유목민들은 왜 별을 보느냐? 길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양치러 나가면 혼자 있어야 되니까 뭐 별이나 보고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하겠어. 그리고 유목민들 중에서 저렇게 별 보고 있으면 이제 점점 또라이가 되거든. 그 감각 차단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감각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것들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영화나 게임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어디 방에 갇혀서 얼마 동안 살면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유튜브에도 그런 게임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열흘을 버티면, 그러니까 먹을 거 다 주는 거예요. 뭐 안 주고 참으면서 있으라는 게 아니고 다 주고 그냥 아무 할 일 없게만 만드는 거야. 사람은 좀 이상해지죠.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제도적으로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깜빵의 독방, 그 다음에 절의 무문관. 절의 무문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좀 그렇게 가면 좀씩 희한해져. 왜냐하면 내부 감각하고 외부 감각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명상 같은 얘기를 이제 할 건데 한 9월이나 10월이나 뭐 좀 날 좀 시원해 주면 명상 얘기도 제가 할 건데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게 그 감각 차단이거든요. 감각 차단을 하면 이게 진기하다고 진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파트에서 화장실에서 불을 꺼. 그래서 암실을 만들고 욕조에 들어가서 내 온도에 맞는 물을 틀어놓고 잠겨 있어봐. 그러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감각 대상들이 요동을 친다. 진짜 그거 한 2, 3분만 있어도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에 뭐 향불 같이 조그만 거 하나 놓으면 움직이기 시작해. 움직이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몰라. 왜냐하면 배경이 다 어둡기 때문에 공간밖에 없으니까 초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눈이. 예. 그래서 이게 이상 감각 증세들이 나타나거든. 그러면서 이제 헛게 보이고 안에 게 보이는지 밖에 게 보이는지 막 이러면서 막 오만때만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게 감각 차단 현상이거든. 예수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광야에서 뭐 40일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 또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당들도 산에서 그 산기도 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하잖아. 그거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경험할 수는 있는데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혼자 경험한 거고 객관화가 안 되면 또라이입니다. 그런 걸 또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되느냐,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느냐, 같은 경험이 반복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선불교를 비판할 때 그 얘기 하는데 선불교가 자꾸 직접 지각, 그러니까는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경험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 경험했다고 해서 사실이냐? 경험한 거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 되게 많아. 전화 같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약속 잡았는데, 아니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그날이라고? 나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뭔 헛소리야. 너도 똑같이 동의했잖아. 요즘은 핸드폰 녹음을 돌려보면 나오죠. 그러면 한마디도 못 해, 진짜. 근데 착각하는 거죠. 한 줄을 땡기거나, 뭐 앞쪽으로 30일이라고 했는데 31일이라고 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착각하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경험의 오류거든. 착각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경험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나는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경험했다 그래서 견고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경험하고 내가 인지해서 견고해지면 여행 간 거, 영어 단어 기억하는 거, 야, 이거 안 까먹어야 돼. 근데 실제로 금방 까먹거든. 경험하고 노력한 것도 실제로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론적인 것만 갖고도 경계를 넘어서는 게 있고, 경험했다 그래서 그게 만빵은 아니다.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원시인이에요. 우리 현대문명은 대부분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해야. 그래서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약간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경험을 강조하더라. 너 해봤냐? 뭐 이런 거. 근데 해봤냐로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 없어, 실제로는. 그러면 아프리카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경험해봤냐? 가봤냐? 이렇게 하면, 야, 그거 참 깝깝한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험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역성이 발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0 이런 것들 그냥 생각적으로 아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그래서 불가역성이 중요한 거지. 근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가 경험을 되게 강조해요. 그거는 내세관이 없어서 그래.
이 세계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동아시아가 경험 얘기를 많이 해.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 세계는 헛된 거고 잘못된 거고 저쪽에 이데아 세계가 있어. 그래서 그게 진짜야.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쪽에 완전한 세계가 중요한 거지.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걔네들의 특징이야. 근데 동아시아는 이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저 유목문화에 약간 미친놈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언자들 뭐 이렇게. 왜 유목문화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나? 잘 나가는 종교는 대부분 유목문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영화 타짜에 보면 그거 있는데, 타짜에 보면 나 그 얘기 되게 재밌거든. 속이는 건 너만 속이는 게 아니고, 상대만 속이는 게 아니고 너도 속여야 돼 라는 말이 있거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지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도 자기는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 사기죠. 다 사기죠. 그냥 정신병자지. 정신병자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뭔가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많이 봤잖아. 예전에 2000년 될 때 그 하반기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휴거 한다는 둥, 뭐 하느님 말을 들었다는 둥도 있고, 우리 또 신기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를 보시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점을 잘 맞추면 복권을 맞춰라. 로또를 맞춰라. 그리고 로또 몇 번만 맞추면 사람들이 줄을 선다. 진짜.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기술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그런 거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별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별 얘기를 왜 꺼내냐면, 별 되게 좋아하는데, 별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별이 밝은 별도 있고, 좀 거지 같은 희미한 별도 있고, 그런 별들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희미하고 거지 같은 것들도 태양보다 훨씬 대단한 애들이야. 태양은 진짜 우주에서 보면 개쩌리 중에 개쩌리에, 우리는 그 쩌리에 붙어 있는 또 쩌쩌리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미생물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진짜. 땅도 한 평 넓혀야 되고, 집도, 나도 지금 절이나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게 현실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주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진짜 태양계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 대단한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지 같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어렸을 때 했다니까. 그러면서 드는 한 생각이 그거죠. 저것들이 타고 있다. 저것들이 타고 있다. 아니, 맞잖아. 타고 있다. 그래서 태양처럼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밝음을 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치열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고요한 것은 절대 밝을 수 없다. 고요한 것은 절대 밝을 수 없다. 그래서 저렇게 치열한 삶이기 때문에 걔네가 빛을 유지하는구나.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좋아하는데, 주역 중천광교에 나오는 천행건 군자의 자강구시, 하늘에 움직이면 굳건하여 계속되는 거니까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 끊임없이 노력해 간다. 그것이 하늘의 움직임을 본받은 사람의 정당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늙으니까 힘들더라, 이것도.
내가 지금 요즘 논문 때문에 내가 어저께도 내가 4시인가 5시까지 했거든. 힘들어. 별의 인생도 참 힘들지 싶어. 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별은 얼마나 힘들까? 맨날 저렇게 꽁작꽁작 집안 싸움하고 있잖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그래서 이 별의 낭만이 있어요. 별은 보기에는 낭만적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거지 같은 게 별이고 별이고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투쟁이 있어야 돼. 그렇죠? 힘들지. 별의 인생이라는 게 힘들지. 그리고 쩌리같이 보이지만 태양보다는 다 대단하고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는 별을 볼 수 없다는 거지. 또 생각해보면 별을 볼 수 없어. 우리가 보는 별들은 전부 다 허상이지, 허상.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경험했다고 네가 그것을 믿지 마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다. 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한 5분 정도 걸려. 그러니까 5분 전에 있었던 태양만 보지 지금의 태양을 볼 수 없다. 100만 광년이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0만 년 전에 빛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별은 거기에 없어. 어떤 거는 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와, 저 별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끝났지. 장사 끝나고 지금 심하이 했어. 폐업했어. 폐업했어. 아니 가능한 얘기잖아. 1000만억 광년, 뭐 1억 광년. 그럼 1억 년 전 빛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 애가 끝난 거예요. 없어졌을 수도 있어.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물음표지. 물음표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걔도 움직이고 우리도 다 움직이는 거잖아. 지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도 움직이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은하도 움직이는 거잖아. 계속 이렇게 다중적으로 서로 지들끼리 막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지. 모든 시간대가 다른 허상이 별이라더라. 나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밤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점점이 박혀 있는 애들이 전부 허상이야. 저건 경험이 아니야. 내가 저걸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불교식으로 해서 저 직접 지각이야. 그럼 별을 봤으니까 저 별이 있는 거 아니냐? 미친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에 제자리에 있는 놈 하나도 없다.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알잖아. 거기 정지에 있는 놈도 없고 그 다음 빛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모든 별들은 전부 허상이다. 허상이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전부 다르다더라. 저 별이 출발한 빛 100만 광년, 10만 광년, 뭐 1억 광년 이게 전부 다 다르게 온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들지. 그리고 이렇게 다 다른 시간대에서 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거는 이 위치에 있고 실제로는 지금은 얘는 이 위치에 있고 어떤 거는 이 위치에 있는 거, 어떤 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야, 그러면 인간이 인지한다는 것은 가능할까? 무엇을 인지한다는 건 가능할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식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는 것들은 모두 다 허상일 뿐이다. 그게 잠재적 허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허상에 의미를 붙여 사는 게 인생인가? 그게 방금 전에 읽었던 게 지금 법화경 화성유품이거든요. 화성유품. 화성유품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인도자야. 너무 힘들어하니까 중간에 어떤 가설적인 걸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거는 저는 이런 식의 판단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성지순례나 외국 성지순례나 이런 거 갈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모든 일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쫙 이렇게 최대한 계산을 해서 짜놓고 그날 가서 저녁이나 아침에 현지 가이드랑 여기 사장님이랑 회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 최종 결정을 누가 하냐면 제가 합니다. 그건 리더가 합니다. 야, 이거 어저께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출발 시간을 늦춰. 야, 좀 늦춰서 한두 시간이라도 좀 쉬게 해드려야겠다. 안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 이 판단을 한다니까, 전부. 물론 이런 판단이 전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무당산 시작하자마자 너무 세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서 뭘 할 수가 없었어. 너덜너덜해서. 근데 요 판단들이 계속 있어야겠지. 그래서 중간에 리더가 어떤 성을 만들고 왕이 행차할 때 행궁을 두듯이 성을 만들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화성유품. 화성유품. 그래서 목적지까지 끝까지 끌고 가겠다. 우리도 화성이 있었는데 이런 변화돼서 나타난 성. 그게 이거를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화라고 하거든요. 허공꽃. 이거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허공꽃이 하나는 비문증입니다. 하나는 비문증. 없는 데 있어. 하나는 눈가를 이렇게 시게 눌러봐. 딱 시게 눌러봐. 그러다 딱 찌잖아. 이겁니다. 이거. 비문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냥 눈을 감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눈알을 앞쪽을 보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세게 눌렀다가 띄워봐. 그러면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그게 공화야. 허공꽃. 그래서 그것은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하지는 않는 거지. 우리 존재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야사상이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 저거를 가까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걸 우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이라고 생각하고 보자. 그러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여기는 지금 내 앞에 요만큼 있고 얘는 요만큼 있어. 그러면 얘가 빛이 반사해서 나한테 도달하는 시간과 얘가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 워낙 빠르니까 동시적으로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차이가 존재하지.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 별처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인지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가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는 실체는 없는 거고 하지만 가상으로 우리는 별을 보듯이 그 별에 실체가 있어? 별은 없지만 그 실체는 없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의 별을 볼 수는 없는 거지. 하지만 가상으로 존재하는 건 보고 있는 거지. 과거의 별들. 그 별자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자리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게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사수자리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찢어져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저게 양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다 찢어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놀라운 재밌는 거 있잖아. 북두칠성이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밝기가 비슷해서 나란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간적으로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달하고 태양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비슷한 사이즈로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게 북두칠성도 그렇다는 거거든. 그거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지구들은 같은 팀인지도 모르는 거지. 내가 너랑 같은 팀이라고? 그것도 지구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걔네는 태양보다 월등하게 큰 애들이야. 그러니까 저쪽 어디 지구에서 인간들이 우리를 같은 팀으로 본대라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지 못하지.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이게 자세히 들으면 되게 재밌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가? 그것은 비실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공이야. 그렇지만
현실에선 보이잖아. 가상이야, 가상. 가상. 마치 가상현실처럼. 가상현실처럼. 그 가상 속에서도 인간은 무언가 감동적인 걸 느끼고 감정을 느끼지. 희노애락이 거기 생기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걸 잘 받아들이면 긍정적이 되는 거고, 좀 잘 못 받아들이면 상태가 좀 쩌리한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 예전에 제가 미국 서부 그때 홈쇼핑에서 150만 원인가 주고 갔는데, 옛날 얘기. 되게 쌌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가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인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을까? 비행기 표만 우리가 사도 100몇십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100만 원이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궁금하다가 말았죠. 왜? 내가 그걸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더 낼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었거든? LA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근데 그 양반이 진짜 재밌는 얘기 하더라. 그 가이드가 재밌는 얘기 하더라. 무서우면 안경을 벗으세요. 그거 되게 재밌는 말인데, 난 맨 처음에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우면 안경을 벗으세요. 그게 막 트랜스포머 이런 게 막 앞으로 튀어나오거든. 튀어나오는데, 안경만 벗으면 없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별을 볼 때 느끼는, 어떻게 보면, 낭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별 보면서 자빠져가지고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예.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시간적인 걸로 또 다르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별을 보면서 밤에 한번 그런 별을 보면서 뭘 느껴보고 낭만적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요번에 제가 월정사에서 기획한 별빛 기도. 나 다른 애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별이 훨씬 운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가상현실인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9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 13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내나 그거예요. 가상현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구체화시키면 아바타죠. 아바타죠.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인간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데서 지금은 신뢰도를 더 크게 가지는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예를 들을 때 그 얘기 해주잖아. 눈에 보이는 길과 내비가 가리키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과 내비가 가리키는 길이 다를 때, 현대 인류는 내비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경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가상을 신뢰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는 경험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경험의 기초에서 뭐 수행론을 얘기하고 뭐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건 약간 좀 미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꽂혔다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꽂혔다가 그게 뭐냐면 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청난 책이 하나 또 유행했죠. 그게 김정빈의 단입니다. 김정빈의 단입니다. 그래 또 저거 또 꽂혔죠. 저 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낭만의 시대, 김두한의 시대 같은 시대가 있었어. 저 단을 개발한 막 신통이 생기고
저기에 이제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냐면 김용소설 뭐 이래가지고 그만 무협지가 거기 그래 내가 무당까지 간 거 아니오. 이게 다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거든. 여기 있어. 그게 80년대 초반에. 그리고 그때 그런 걸 개발하면 막 초인이 돼가지고 막 별거 다 할 수 있는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 단과 관련해서 단을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찾아야겠다 했죠. 그래서 내단이라는 게 있고 외단이라는 게 있어요. 내단은 단전호흡.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뜬 게 예전에 이제 단학선언 이승원 씨가 했었던 단학선언이 제일 떴고 그래서 그게 원래 그 단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그 권태훈 씨, 연정원 권태훈 씨 그 어른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쫙 파고 들어가고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구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랍니다. 그리고 그걸 파고 들어가 보니까 불교의 불성사상 영향을 받아서 탄전호흡이 나와. 안에서 찾은 거야. 불성이다라고 하는 게 붓다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좀 들떨어진 놈들이 또 공부 못하니까 그게 진짜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찾은 거야. 그래서 배꼽 밑에 숙변이 있지. 단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아이고 씨 장 청소하면 단 쓸려 나간다. 그래서 요건 이제 불교가 들어온 뒤에 나타나는 변화되는 양상으로 내가 보기에는 구라야. 이게 착각이 일으킨 구라. 착각이 일으킨 구라. 그래서 이게 구란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외단이 있는 거야. 외단은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거기서 못 벗어나서 금에 또 꽂혀 있잖아. 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금을 만들어서 그 백순도 100%의 금을 먹으면 연금술이지. 연금술이지. 자, 전에 그 얘기 안 했나? 현자의 돌. 그 유명한 현자의 돌. 현자의 돌 들어봤어요? 강철의 마법사,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그 현자의 돌. 아니야, 이게 다 족보가 있는 얘기야. 그냥 일본 사람들 진짜 그런 거 잘 지어내. 근데 그게 완전 구라가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구라를 치거든. 근데 일본 만화가 그런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한국 문화는 사실 뜬금없이 그냥 갖다가 붙이는데 일본은 그래도 나름의 뭔가가 있는 걸 가지고 갖다 붙이더라고. 그래서 현자의 돌 해리포터에도 나왔습니다. 마법사의 돌. 그 현자의 돌이야. 현자의 돌. 그거를 갖다 대기만 하면 그 돌을 갖다 대기만 하면 금으로 바뀌어. 동아시아는 금을 다 추구하는데 동아시아는 금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러 금속들을 섞어 가지고 100% 금, 순도 100% 금을 만드는 거고 그 100% 금을 못 만들면 그냥 금으로 있는 금으로다가 돈 있고 이러면 있는 금으로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누옥이라는 게 있고 수의를 금실로 짜. 옥판으로 만들고 금실로 짜서 만드는 금누옥이라는 게 한나라 때 유행을 하고 그래도 뭐 다 썩었더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사에 대한 추구거든요. 불사에 대한 추구. 그리고 금침 맞고 금침이 요즘은 그나마 내가 보기엔 괜찮지만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예전 금은 99.99짜리 금이 아니에요. 천연에 존재하는 금은 90%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는 불순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을 먹기도 하고, 지금도 먹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식용금이 99.99라서 별 문제는 없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금을 만드는 그 방식이 금단이고, 이게 불사액이거든. 금단, 금색단. 내단에서는 최고 경지에 이르면 금단으로 바뀝니다. 화단에서 금단. 그래서 그게 다 또 족보가 있어.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 연어합도 뭐 이래가지고 다 이게 또 족보가 있거든. 그래서 요 금을 만들어서 먹고
청나라 초기까지 불사를 추구했던 사람들 대부분 또라이가 됐습니다. 대부분 또라이 됐습니다. 그거까지 다 찾았다. 그거까지 다 찾았다. 그리고 제가 황제들이 대부분 저걸 먹어요. 요번에 지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거 나왔잖아. 뉴스 안 봐요? 뉴스 안 봐요? 근데 이상할 것 같아. 왜냐면 저렇게 되면 운동도 잘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체형이 굉장히 비만이잖아. 저는 북한을 걱정하는 건 아닌데, 북한이 안정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은 해요. 왜? 야,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말려 들어간다. 나는 중국도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힘들어. 걔네 때문이 아니고, 이란도 좀 잘 됐으면 싶어. 왜? 우리가 힘들어. 딱 그런 정도 생각이거든. 근데 뭐 건강 이상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 운동 잘 안 하고 성인병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김정은 이렇게 딱 보면 성인병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음. 그렇지 않나? 그런 체형이면 뭐 그럴 것 같은데, 약간 김준현 같은 그런 체형이잖아. 근데 김준현은 운동을 많이 한, 김준현이 누구냐면 그 개그맨 옛날에 고래 이랬던, 걔는 운동을 많이 한 거고, 김정은은 내가 보기엔 저 물살일 거거든. 안 만져봐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운동을 통해서 뭘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이지, 약. 약이지. 근데 그 약 중에서 최강의 약은 불사약입니다. 불로불사. 늙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약을 많이 줬죠, 황제들한테 계속. 그래 황제들이 다 미쳐가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황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아마 황제가 아니어서 잘 모를 건데, 다 가졌어, 내가. 진짜 뭐 한무제나 진시황처럼 다 가졌어. 당태종이야. 다 가졌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 팔자가 거지 같은데 팔자를 좀 피려고 했더니 피기 전에 죽더라. 이러다 절 한 칸 만들고 죽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참. 그래서 요런 거 다 굴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국의 오학을 다 가보고, 중국의 명산들은 다 가보고, 도사들 있나? 근데 도사들 대부분 자꾸 돈이나 달라고 하고 별로. 이번에 나중에 11월에 태산 갈 건데, 태산 가도 거기가 또 도교의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숭산, 태산 이런 데 다 도교의 성지예요. 무당산과 태산 제일 강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당산, 태산, 그 다음에 화산, 이게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보면 막상 도사가 없어요. 나 그래 너무 슬프더라. 도사가 없어. 그리고 도사가 있어도 너무 찌리해. 약간 비범해 보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하급 관리인 같은 이렇게 힘없는 모습. 그리고 한 푼 주면 좋아하고, 이게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그래서 이런 거 다 굴합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제가 끝까지 못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굴아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 준 거는 어떻게 보면 단학선언, 다널드가 증명해 준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 왜?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그 정도 시간이 들어갔으면 결과값이 나와야지. 왜 마이너스가 될까? 그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막 붐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점점 축소될까? 예전에는 이런 단전호흡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무슨 당구장 아니면 뭐 노래방 있듯이 이렇게 있었거든. 당구장도 다 없어졌죠. PC방이 있듯이. 지금 다 없어졌죠. 잘 안 보이지 않아?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거면 몇십 년이 흘렀어. 그러면 툭툭 튀어나와야지. 몇 명이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된 게 잘 됐다라는 생각도 있어. 아리모리한 구라보다 저는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오래전에 생각을 정리를 했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하고 주겸도 내가 얘기했잖아. 주겸 구라라고. 주겸 구라라고. 그리고 그 주겸은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이나 이런데 아무 데서도 안 나와. 그냥 구라야. 요즘 최근에 만들어낸 그냥. 그리고 한의학 하니까 뭐 중국에도 있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 소금 9번 굽는다고 뭐가 바뀌겠나? 그냥 생각을 해도 뭐가 바뀌겠나 싶지.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어. 그래서 아무튼 별 보는 거 제가 여러분 별이나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별을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정사가 딴 건 몰라도 내가 보기엔 제가 월정사의 세 가지를 꼽거든요. 월정사의 장점을 꼽으라 하면 내가 세 가지를 꼽아. 하나는 뭐냐면 거기 최고로 좋은 물이 그 앞에서 나온다더라. 그게 금강연이에요. 금강연물이거든. 그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얘기,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최고의 물이 거기에 존재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국유사가 인정하는 최고의 명당이 적광전이라더라. 그리고 제가 꼽는 게 뭐냐면 별이 많더라. 다른 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산골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월정사에 별이 많은 이유는 해발이 높으면 별이 더 많아져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거기가 한 700~800m 되기 때문에 한 800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별이 딴 데보다 많고, 그 다음에 대관령이 그 별을 만들어내요. 대관령이. 예, 대관령이. 그래서 대관령 동쪽과 대관령 서쪽이 관동, 관서가 기후가 완전히 달라. 예, 관동은 해양성 기후예요. 그래서 강릉은 따뜻해요. 같은 위치라도 위도가 같아도 강릉은 따뜻하다니까. 그리고 강릉에는 폭설이 내린다고. 이쪽은 안 그래요. 그게 대관령을 바람이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습기 있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들어오면 대관령을 지나면서 거기서 습기를 다 떨어뜨려요. 뭐 무거운 것들을 다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강릉 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월정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습기 없는 건조한 기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어. 숲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습기가 있는데 그 습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구조거든. 그래서 자고 나면 뽀송뽀송해. 내가 해남 미왕사 가서 한번 자고 내가 여기는 진짜 유배지구나 이런 생각했거든. 거기는 온몸이 축축하고 이불도 축축해.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만에 옛날 얘기할 때 불광사 같은 데서 안 잡니까? 라고 누가 대만 가니까 안 된다라 그랬거든. 거기는 호텔은 그나마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찰 같은 경우는 이불에 안 쓴 이불이야. 손만 넣잖아? 축축해. 대만도 그렇거든. 그래서 사람 사는 데 아니오. 해남 이런 데 사람 사는 데 아니오. 내가 보니까. 거기는 풍토병으로 옛날 같으면 굉장히 고생했겠더라고. 그리고 바닷바람 불면 더 심해요. 근데 이쪽에 바람이 불면서 그 습기를 다 떨어뜨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습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습기를 끌어올려 버린다고. 산이니까 당연히 수분이 있어. 그래서 뽀송뽀송한 맑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대기질이 굉장히 좋아. 대기질이 좋아. 그래서 하늘을 보면 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가 사니까 그런갑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게 과학적 원리라니까. 사실은. 과학적 원리라니까. 그래서 이게 관동관서는 기후대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오대산이 재밌는 게 비가 와도 뽀송뽀송한 느낌을 준다. 비가 오면 굉장히 축축하고 막 옷이 이렇게 막 습도가 높은 느낌이 아니고 생각보다 훨씬 뽀송뽀송한 느낌을 준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이게 과학적 원리라니까. 그래서 습기가 생기더라도 쭉 당겨가. 절 중에서 좀 안 좋은 절들은 뭐가 있냐면, 절은 다 계곡을 끼고 있거든. 그런데 그 계곡에서 습기가 고이는 계곡들이 있어요. 이렇게 습기가 차 올라온다고. 그러면 비가 안 와도 급급합니다. 그건 살아보면 알아. 그건 살아보면 알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청량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맑은 산. 맑은 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빠져가지고 별 한번 보고, 별은 누워서 보는 별이 제일 많아요. 제가 그것도 얘기해 주잖아. 서서 보는 별, 앉아서 보는 별, 누워서 보는 별의 개수가 다르다더라. 이유가 뭐냐면, 서 있으려고 그러면 서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서 에너지를 다 눈으로 쓸 수가 없는 거고, 앉으면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앉는 게 서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훨씬 덜 소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눈으로 보내면 눈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고 집중이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워있으면 편하고 신경 쓸 일 없으니까 눈만 가지고 딱 굴리고 있으면 엄청나게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귀로 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는 막고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누우면 별들이 훨씬 많아져. 그래서 언제 그런 구경 하겠어요.